자, 우리 교재 161페이지 11 단원별 기출문제 1번. 법인세법상 즉상과 의제와 관련된 다음 지출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즉상과 의제는 자산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한 걸 우리가 즉상과 의제라 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든가 취득재 비용 같은 것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될 걸 우리 비용 처리한 걸 우리가 즉상과 의제라고 하죠. 취득하자마자 비용 잡은 걸로 보는 거. 빌딩의 피난시설 설치에는 이거 자본적 지출이고요. 냉난방 장치 설치도 자본적 지출입니다. 여기서의 냉난방 장치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앙이에요. 중앙 냉난방. 개별 냉난방이 아니라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주택은 개별 냉난방이잖아. 그치? 그런 거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익적 지출이고, 여기는 이제 중앙 냉난방은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데 아예 그 지하 같은 데다 중앙 냉난방 시설에서 전시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 자본적 지출이고, 이게 외장의 복구를 지금 수익적 지출로 얘기하네. 지금 표현하기 나름인데 이게 내용이 다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본래 용도를 변경한 위한 개조도 자본적 지출이고, 외장의 복구보다는 그냥 외장이라고 나와서 그런가 이게? 재해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 외장 복구는 그냥 페인트 칠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지금. 조금 애매하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되나? 재해를 입은 요거 그냥 참고로 이렇게 적어주세요. 회복할 수 없는 자산의 복구는 자본적 지출. 자, 2번. 다음 자료를 통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시 세무조정 계산서에 송금 산입되는 금액은 회사가 계산한 상각비가 400원, 단기 감가상각 한도액이 500원, 전기말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이 200원이니까 얘는 전기 상각 부인액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회사 계상액 400원에서 세법상 한도 500원을 빼면 한도 초과액이 아니라 한도 미달액이 나와요. 한도 미달액은 원칙은 부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장부의 비용 계상한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 유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작은 금액. 전기상각 부인액이 있고, 전기의 상각 부인액이 200원 있고요. 단기의 시행보조개
100원이 있는 거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면 얼마를? 100원을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송금 산입하는 금액은 세무조정시. 그지? 세무조정시 송금 산입하는 금액은 얼마 결국은? 100원이라는 얘기죠, 100원. 3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상각방법을 오차하는 것은 기계장치는 그 외 유형자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는 정률법과 정액법 중 선택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이고 강호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생산량 비례법이고 개발비는 신고하면 20년 이내에서 예, 감가상각이 정액법 상각이 가능한데 신고하지 않으면 5년간 균등상각이고 균등액의 상각의 의미는 정액법이라는 얘기고 건축물은 신고도 정액법 신고도 정액법 건축물은 무신고도 정액법이에요. 신고도 정액법, 무신고도 정액법. 그래서 3번 답은 4번이 틀렸고 그다음에 4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은 토지죠, 토지. 토지는 사용한다고 가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서화, 골동품 이런 것들은 내용 연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토지, 건설 중인 자산, 서화나 골동품. 4번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5번. 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구축물, 댐 사용권. 1번, 2번, 3번은 유형자산인데 4번은 무형자산이죠. 그지? 1번, 2번, 3번은 유형자산, 4번은 무형자산이고요. 6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감가상 방법을 잘못 연결한 것은 강호권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인 것 같은데 기계장치는 정률법하고 정액법 중 선택, 건물은 정액법, 영어권은 정액법이죠, 정액법. 6번은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정률법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따지면 정률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강업용 유형자산이 아니라 강업권이라서 그렇구나. 무형자산이라서 미안해. 이게 무형자산이라서 1번은 무형자산이고 이게 강업용 유형자산 이게 또 따로 있죠. 강업권이 아니라 강업용 유형자산.
이상하다. 이게 1번도 이상하기는. 일단 강업용 유형자산은 예, 생산량 비례법, 정액법, 정률법 중 선택. 예, 무신고시는 생산량 비례법. 개인적으로는 지금 1번도 틀린 것 같은데. 여기는 맞는 얘기네. 강업권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은 예, 생산량 비례법하고 정액법 중 선택이래요. 어쨌든 6번은 4번이 틀렸고 7번.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예,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하는 것은 예, 단기의 유효설비는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감가상각하죠. 그지? 지금 그 일시적 유효설비는 지금 여러분들 빈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놀고 싶어 노는 게 아니다. 그지? 기계장치도 수요에 따라서 지금 사용할 때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지? 일시적으로. 일시적 일 때는 예, 감가상각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각 안 하고 토지는 내용 요소가 없기 때문에 예, 상각하지 않고 예, 리스 이용자의 운용 리스가 아니라 예, 금융 리스 자산일 때는 감가상각해요. 예, 운용 리스는 상각을 안 하고 음, 금융 리스 자산은 예, 리스 이용자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예, 감가상각합니다. 7번 답은 예, 4번이 틀렸고 다음에 8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제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상각범위에서 송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존 신규취득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예, 2번이 틀렸죠.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본다.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봅니다.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본다.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예, 개별 자산별로 예, 행하고 예, 감가상각은 그 신고한 상각 방법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후의 사업연도 이렇게 계속해서 적용해야 돼요. 예, 감가상각은 우리 월별 계산하는데 1개월 미만도 1개월로 봅니다. 제외가 아니라. 그래서 8번은 2번이 틀렸고 9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회사가 송금 계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이게 즉상과 의제를 얘기하는 거죠. 송금 계상한 경우라는 얘기는 비용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것은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 원 미만. 이게 예전에는 3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지금 얼마 미만으로 바뀌었어? 600만 원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 300만 원 미만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지? 현재법에 의하면 얼마 미만이다? 예, 600만 원 미만입니다. 예, 소액수선비는 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안 하고요. 직상과 의제 특례니까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예, 시부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은 예, 비용 처리했을 때 예, 즉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예, 고유의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경우는 소액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교로 얘기하면 컴퓨터를 구입해서 행정실에서 쓰는 거는 100만 원 이하라면 처음부터 비용 처리해도 그냥 송금 인정이 돼.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지 않아. 근데 지금 직업훈련에 쓰려고 모니터를 구입하거나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그지 뭐 책상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다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이 안 되잖아. 그지? 고유의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해야 되는 거는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지? 무슨 처리해줘야 되나? 자산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갈까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무슨 계산 시 부인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즉시상각 의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2번이 틀렸고 3번은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이것도 소액수선비죠. 소액수선비. 이건 소액수선비는 아니죠. 그지? 미안해요. 이게. 소액수선비는 이제 600만 원 미만이나 직전의 장부가의 5% 미만. 소액수선비고, 예. 3년 미만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도, 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없이 송금 인정이 되고,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단기 사용자산이죠. 이건 단기 사용자산. 단기 사용자산도 예, 비용 처리하면 예, 송금 인정이 됩니다. 해설을 보시면 예,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은 소액 자산으로 예, 법인이 송금으로 계상하면 전액 송금을 인정되나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한 자산은 예, 시부인 대상이다. 즉시상각 의제로 보고 예,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해줘야 되고 10번 다음 자료에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시 송금 산입되는 금액은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 단기 감가상각 판도액이 700만 원. 그래서 여기 이제 한도 미달에 200만 원이 발생합니다. 한도 미달액은 원칙은 조정이 나오지 않지만 예, 외적으로 예, 손금 산입, 유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 중에 작은 금액 예, 전기 상각 부인액 300만 원하고 단기 시인 부족액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 200만 원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200만 원은 예, 송금 산입 예, 유보 감소가 나옵니다. 10번 답은 예, 200만 원이고 감가상각 예, 세무조정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